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그 파기환송 하루 만에 횡단보도 건너서 고등법원으로 어제 기록을 송부를 했고요. 원래는 2주 이내에 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한 10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오자마자 하루 만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이번에 조희대가 올해 임명한 김대웅. 고등법원에서는 하루 만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그리고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은 6부는 당연히 배제되고요. 6부는. 그 다음에 3부는 또 위정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냐, 7부냐, 이런데 전자배당을 할까? 아니면 원래대로 하면 대리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부면 그 다음 7부, 7부에서 파기환송되면 8부, 이런 식으로 어떤 대리부라고 평소에 정해진 게 있는데, 역시 대리부로 7부로 아마 배당이 된 것입니다. 제가 7부는 옛날에 김재규 재심 사건에 그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2부나 다른 부로 갔으면 했는데, 그거는 제 맘대로 부는요, 아무리 김재규 재심했다 해서 과연 이게 마음대로 판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 7부에서도요, 배당되자마자 원칙대로 최고 속도로 빛의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7부에 판사가 3명인데, 그 3명은 따로 아무리 정밀하게 제가 주위에 법조인들 취재를 여러 명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성향이 어떤가? 예를 들어 성향이 저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이미 파기환송 되어 왔기 때문에 유죄가 있고, 유죄는 못 건드리고, 형량도 1심 형량이나 그 다음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 또는 대법원 87쪽의 판례 중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표현에 하면 양형도 큰 재량은 없을 거다. 100만 원 밑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판사 성향과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따로 상세하게 법률 심층 분석으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번 동영상은 일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중점으로 봅니다. 실제 이재권 판사가 어제요, 딱 배당되자마자, 그리고 이재명한테 기회를 정해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근데 그냥 소환장을 발송하면 이재명이가 또 패문부재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천지방법원 계양부니까 집행관에게 촉탁. 야, 참 이게 미리 이재명이 하는 짓을 다 하니까 미리 완벽하게 봉시한 거죠. 여기 파기환송대가 항소심에 왔기 때문에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이미 옛날에 한 거잖아요. 옛날에 6부에 최은정이가 한 재판에 연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은정이가 3번 재판했잖아요. 그러면 3차 공판하면 이번에는 4차 공판, 이렇게 속심입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속심 연결되기 때문에 항소기록 접수 통지라든지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미 이재명이도 항소 이유서를 옛날에 냈잖아요.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바로 그냥 공판 기일을 잡아서 통지를 한 거예요. 그는 얼마 정도 기한을 줘야 된다? 보통 처음 기일은 일주일 정도. 요거는 우리 실무상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정도 전에 변론 기일을 잡아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날 대충 빼고 오늘 내일 5월 6일 7일 딱이 빨간 날이라고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부터 잡으면 일주일 정도, 딱 최대한 빨리 잡은 게 15일입니다. 15일. 그 일주일 정도 기한을 주는 게 실무 관행이다.
바로 내일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따라서 이제 그 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제 그 법이 정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기일 통지를 또 안 받으면 또 이게 논란되니까 집행관한테 가면요. 통지도 이게 갈 거고, 이제는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안 받기도 부끄럽죠. 근데 그 집행관은 인편으로 택배를 송달하면, 그러면 이게 의원회관이든 당대표실이든 그걸 직접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비서나 직원은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수령 권한이. 따라서 이게 그거 놓고 오면 됩니다. 이재명이 뭐 보든 안 보든. 그러면 이게 그 송달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5일 날 이재명이가 올까 안 올까? 요거는 이게 또 민주당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 아주 그 의논이 분분합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에서도. 야, 이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 가면 지금 등록을 했는데 안 가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재판 지연 사법부 무시록에 엄청난 또 여론이 역풍이 안 불겠냐. 그러니까 이제 가기는 가서 일단 이게 그 변론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끌어야 되니까 그냥 개무시하고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이런 이제 그 주장이 아직은 팽팽한데요. 지금 여기 전 국민이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나. 따라서 그 이미 송달 다 됐고 모든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지원 유시하면서 안 간다. 안 가면서 뭐 강원도를 돌고 충청도를 돈다. 이러면 국민의 대지탄이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도 난감하겠죠. 왜? 사유가 없잖아요. 핑계가 없잖아. 그냥 뭐 후보 등록은 10월 10일에도 나 선거 유세 때문에 안 가겠다? 안 가면요. 또 양형에 대해서도 아주 불리하거든요. 전혀 불성실하게 재판도 응하지 않고 아예 반성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양형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100만 원 밑에는 안 되지만 오히려 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바로 이게 선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연 이게 안 갈 배짱이 있을까? 이렇게 다 아는데 천하가. 한번 그걸 지켜봅시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격론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측에서 갈지 말지. 자, 그럼 이게 오면 뭐 그날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해서 또 선거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안 오면요. 재판을 못 해. 방법이 없어요. 일반 사건은. 따라서 이게 대장동 같은 걸 대북 송금을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무단으로 2번, 3번 안 오면요. 어떻게 한다? 영장을 발부해야 돼. 일단 이게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교도소에서도 안 온다. 이럴 때는 이게 골석 재판할 수 있다. 일반 법은 그렇습니다. 일반 범죄는 무단으로 2-3번 이상 안 오면 판사가 일단 이게 영장을 발부한다. 근데 교도소에서도 안 오면 끌고 올 수는 없잖아, 교도관이. 그러면 이게 그냥 골석 재판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특칙이 있죠. 선거법에 특칙이 있어. 뭐냐? 한 번 안 오면 이게 다음에 골석 재판한다. 따라서 15일 날 만약에 이재명이가 안 오면 그럼 이게 한 번 더 잡아주셔야 돼요. 그때 22일쯤 잡겠죠. 한 주, 일주일 통제하면. 그러면 이게 20일 잡아도 오든 안 오든 그날 종결한다. 그럼 이게 선고는 언제 한다? 이미 유무죄는 선고할 수가 없어. 기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5월 말쯤 29일 일주 단위로 간다면 아마 5월 말쯤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노든 안 노든. 왜? 선거법에는 한 번 안 넘어게 골석 재판할 수 있다는 633 때문에 그 특칙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형량은 뭐 볼 것도 없죠. 뭐 유무죄는 따질 것 없고 형량은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워낙에 준엄하게 이재명이 잘못을 엄청나게 꾸짖어낸 거예요. 항소심 판결은 쓰레기야. 잘못된 거야. 18번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이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범죄처럼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토시 안 털리고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의 형량을 현저하게 가볍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우리 상고이유라는 법조문을 하나 소개하면요. 우리 법에 있습니다.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383조인데요. 383조 상고 이후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을 어겼을 때 이게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게 법률심이야.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상고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4호에 보면 4개가 있거든요. 상고 이유. 4호에 보면요. 징역 10년 이상 중범죄일 때는 양형도 상고 이유 됩니다. 요거는 이게 중범죄일 때 양형도 돼요. 근데요. 그러면 이게 중범죄는 아니잖아. 10년 이상. 그러면 이게 양형을 만약에 진짜 7부 이자들이 만약에 판사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8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요. 바로 이게 그 형소법 383조 4호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 이유 중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 오인이 있다. 이게 바로 10년 이상일 때는 양형하고요. 또는 중요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이유가 된다.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징역 10개월 이상이거든. 이재명의 양형 기준표는 징역형을 선택하면 10개월 이상이야. 벌금형을 선택해도 700만 원 이상이야. 그런데 가중 사유가 더 있어. 따라서 이게 감경 사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80만 원 하면 바로 형소법 383조 4호에 의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검사가 80만 원 때문에 상고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형을 정해버리지. 이거야말로 이게 파기자판이죠.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이게 그 아무리 뭐 우리법 아니라 우리법 할아버지여도 7부에서 100만 원 밑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가장 합리적인 거는 그 대법원 판례나 또 이게 1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이게 그 변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도 이게 무죄를 했지 형량을 줄인 건 없잖아. 따라서 이제 그 극정이 됩니다. 형량은 양형은 이게 100만 원 밑으로는 제로다. 제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5월 말쯤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재판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미 유무죄가 전화비처로 10대 1로 끝났고 형량은 고등법원이 최종이니까 이제는 상고유서 시간 끌기 위한 거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저 좌파들에게 뭐 재상고하면 이게 또 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에게 유무죄 판단은 전화비처로 끝났고 그 다음에 형량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는 한 고등법원이 정한 거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됐다. 재판은 끝났다 보면 돼요.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는 5심 파기환송이니까 3심제가 보장되니까 이재명이가 아마 그 상고 나겠죠. 그 상고 기한 일주일을 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상고 이유서가 20일이니까 또 27일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20일은요. 그는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20일 내에 안 내면 그냥 기각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20일이고 실제는요. 대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그 상고 이유가 아예 없잖아. 근데 전화비처럼 유죄가 됐고 형량이 끝났잖아. 그 다음부터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면 20일을 안 주고 빨리 상고유서 내라고 하고 바로 이게 그냥 상고심 오자마자 바로 이게 기각이 확정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게 상고유서 20일은 피고인한테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뭐 서보학 교수나 아주 이게 좌파 교수인데요. 서보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게 우리가 순진하게 27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27일이 아니다. 7일밖에 없다. 벌써 이게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제 방송을 본지 안 본지 제가 형소법이나 판례가 확고하고 20일 이내에 안 내면 기각할 수 있다는 조문이지. 무조건 이게 20일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상고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할 때는 그냥 기일 잡아 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국민이 판단해야죠. 이번에 그 대법원이 뭐 파기자판 안 했다고 또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기자판하면 진짜 그건 폭동납니다. 지금 파기환송해놨는데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60명 이상이 대법원 몰려가고 개 난리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1위 50% 가까이 되는 1위 후보를 대법관이 날리면요. 진짜 그거는 이게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윤 대통령 탄핵하고 또 틀립니다.
탄핵은 이게 8등 돼도 우리가 조용히 넘어왔지만 저 개딸 좌파들은 좀 이게 털려요. 그렇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형량까지 정한 파기 재판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대법원에서는 야, 이 정도로 이재명이를 걸레 만들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국민이 심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걸레 만들어주면 이미 신호를 줬잖아요. 다 이게 어차피 재선 간다. 그러면 이게 국민이 이제 안 뽑든지 아니면 이게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든지 이 정도는 이게 정치가 풀어줘야지. 그냥 진짜 판사 몇 명이 국민 절반 지지하는 사람을 날린다. 그러면 이게 그거는 내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파기 재판을 해가 날리지. 왜 안 날리냐? 그 말이야 쉽지만 지금 이게 파기환송만 해도 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뭐 제가 이게 민주당 뭐 그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 파기 재판의 형량까지 해서 날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까지 하면 이게 진짜 아마 제 생각에 대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 내란 상태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은 요 정도로 이게 해주면 이제 한 1000만 표는 달아나니 국민들이 알아서 이재명을 심판해달라. 저는 이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1심에서 시간을 2년 2개월 안 끌고 2심에서 그 최한정이나 그 부에서 무죄를 안 하고 근데 유죄가 났으면 바로 이게 끝났겠죠. 그런데 그 1, 2심의 잘못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대법원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관행대로 이 정도로 10대1로 파기환송 해주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까지 형량까지 대법원 선거 전에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국민이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거죠. 심판하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그 정치판에 영구 퇴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좀 좋아하시기는 제가 아무리 강성이고 뭐 강경 파라독이 왜 바로 파기재판으로 왜 빨리 안 끝냈냐? 그냥 퇴출식이지. 그런 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또 이게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상실감이나 그것도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윤 대통령 8등 그때 그 상실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다르거든요. 탄핵 판단하고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마 5월달 중에 최종적으로 거의 형량까지 고등법원이 정하면 재판은 살살 끝난 거고 그 다음 상고는 시간 끌기 위한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상고다. 그렇다면 그 법적으로는 억지로 해서 출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해서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 다음 모든 재판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지금 예측되는 그러기에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고등법원 뭐 재판장 성향들도 이게 중요하지만 80만 원 밑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5월 중에 선고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설령 상고하더라도 오래 끌지는 않을 겁니다. 뭐 기껏 해봤자 대선 근데 이재명이가 돼버리면 또 이게 대법원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또 이게 재판을 중재해야 되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별의별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뭐 저는 대법원에서 빨리 하는 게 필요는 한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 게 부담과 혼란을 안 주려면 결국에 우리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이게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다. 뭐 설령 이제 이 정도까지 경고 줬는데도 이재명이가 계속 나오고 대통령까지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은 뭐 단호하게 뭐 저는 한 달 내에 단호하게 선고해야죠. 선고할 방법은 없어요. 그럼 재선거해야죠 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10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저번에 432억에 이번에 보조받은 돈도 토해내야죠. 1000억을 토해내는데 그거는 그만큼 기회를 주는데 민주당이 안 바꾼 거 아닙니까 후보를. 민주당이. 따라서 이거는 뭐 대법원도 방법이 없다. 어차피 그러면 재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